이번 대책은 약간 좀 맛보기에 불과하다. 더 강해질 수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6억을 더 낮춰 막 5억.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6억 원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더 줄일 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야 될 거죠. 그러니까 현 정부 정책이 네. 나름 이렇게 촘촘하게 잘 짜가지고. 네, 맞습니다.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연말까지는 그래도 수요 억제책이 어느 정도 심리를 위축시키는 경향은 있을 수 있으나 당분간은 억제를 해놓겠지만 결국은 또 분출되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이 전혀 안정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대출 전문가이시죠. 풀팽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 대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현 정책 이번 대책은 약간 좀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규제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대출 규제가 충분히 좀 강력하다고 이제 평가를 하신다면 더 강해질 수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6억을 더 낮춰 막 5억.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6억 원까지 늘려놨지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6억 원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받고 움직이는 수요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6억까지도.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6억 원을 충분히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장 자체가 또 요동을 치고 부동산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된다면 그 또한 6억 원에서 더 낮출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가계대출 규제는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한 8에서 10억대들이 지금 뭐 우린 대출을 해주네 해서 또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샀다는 건 누군가도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10억짜리 집을 팔아서 뭘 할까? 또 대출 6억 받아서 또 올라가려고 하시니까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주택자 되고 싶어서 파신 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분들이 또 다시 또 사기 시작하면 뭐 15억대들도 또 약간 좀 이렇게 요동칠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다. 저는 5억, 이제 4억까지 막 나온다.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이제 가계대출 6억까지 풀어놨는데 아직도 부동산 시장이 전혀 안정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더 줄일 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 기존의 차주들한테 LTV를 이제 약간 좀 더 낮춰가지고 약간 일부 원금이라도 좀 상환을 시키는. 그러니까 뭐 충분한 능력이 있어도 그냥 뭐 5천만 원 이렇게 상환하세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자체도 사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차주들 뭐 1억씩 억지로.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가계대출 총량의 규모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그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절감한 게 있거든요. 반 이상 지금 절감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비하면. 즉 이제 갚으면 갚을수록 불리한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중도 상환 수수료는 낮춘 형태이기 때문에 꽤 많이 지금 원금도 많이 상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환을 유도하는 정책들은 충분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이제 중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뭐 이런 상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계대출 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그런 원금 상환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 시장에 어쨌든 부동산 요 판에 들어가는 뭐 전세 대출이든 뭐 주담대든 하여간 이게 유동성을 좀 줄이는 정책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 뭐 목표가 뭐라고 보십니까? 가계대출 총량을 좀 줄이겠다. 왜냐하면 경제성장 같은 경우에도 이 범위 내로만 가겠다. 3.8%를 잡았다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 3.8%도 다시 2%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2%대로 내려온 만큼만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겠다라고 하니 하반기에 있어서는 은행 대출도 50% 감축, 정책자금 대출도 25% 감축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좀 좋아지면 그래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시려는 수요도 있을 테지만 지금은 경기도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금리 인하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있지만 가계대출 총량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이런 대출 규제가 뭐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항상 뭐 짧으면 3개월, 뭐 길면 한 5, 6개월 정도 좀 시장이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길게 갈 거다. 아니다. 이번에도 뭐 짧다. 이런 얘기로 좀 의견이 분분한데 뭐 보통 이제 업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폭등장이 연출이 됐는데 저 또한 이것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연말까지는 그래도 수요 억제책이 어느 정도 심리를 위축시키는 경향은 있을 수 있으나
되나 네. 내년까지도 이게 이어질까는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인허가 착공 물량이라든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의 공급은 지금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수요 억제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들어요. 그래서 또 다주택자를 그러면 풀어줘서 전월세 시장에 매물이 좀 나오게 하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급의 시그널이 없는 상황에서 수요 억제책만으로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공급 대책들 얘기들이 뭐 나오는 거 보면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3기 신도시도 좀 더 빨리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주민센터 위에를 좀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뭐 네. 이렇게 도생 같은 걸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네. 그 사실 지금 제일 문제는 지방에서 서울에 네. 집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자, 근데 이분들이 이번 6.27 대책에 어찌 보면 좀 타겟으로 규제를 받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에는 이제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갭을 껴놓고 사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금이 아닌 이상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방은 아직 그래도 대출 한도 제한도 없고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해두려는 분들은 좀 타격을 많이 입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수요가 좀 분산이 되고 지방 부동산 시장도 좀 살리려면 지방에 있어서는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는 23년도에 나왔던 특례 보금 자리론처럼 지방형 특화된 그런 뭐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또는 네. 지방에는 뭐 LTV 정도 보고 DSR을 조금 이제 여유롭게 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서울까지 무조건 와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똘똘한 한 채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방도 한번 눈을 돌려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출 규제 자체가 비규제 지역 그리고 규제 지역 자체가 전 지역이다 보니까 네. 지방에 특화된 그런 대출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지방 좀 부동산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대출에 있어서도 조금 특혜와 완화 정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혹시 현장 실무적으로도 네. 지금 지방에서 서울에 집 사러 오겠다 네. 하는 분들의 수요가 좀 줄었나요?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분들이 아무래도 좀 대출이 좀 막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이미 다 입성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네. 반대로 지금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뭐 집 사는 건 대출 규제는 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가 혹시 늘었나요? 그렇게 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서울 예. 분들은 이제 뭐 지방 갈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분들이 가셔야 될 텐데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지방에서는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풀리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금 거래량 자체가 동반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다 지금 관망세로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 정책이 네. 뭐 약간 뭐 급진적으로 갑자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작용들도 있긴 하지만 네. 나름 이렇게 촘촘하게 잘 짜가지고 네, 맞습니다. 너네 이런 거 할 거지 하니까 미리 다 미리, 막아놓고. 예. 그러니까 이제 돈줄이 사실상 지금 막혀 있는 상태.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돈 모으는 시간이 어쨌든 뭐 필요한 거니까. 네, 네. 그럼 이게 전반적으로 아예 그냥 그 심리 상태를 좀 무너뜨려 가지고 네. 집 사지 말아야겠다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당분간은 억제를 해놓겠지만 결국은 또 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제 지인들도 보면은 이제 뭐 그 서울에 이렇게 집을 살려고 알아보시던 분들이 네. 지금 약간 좀 멘붕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예를 들어 20억대 보는 분들이 10억대 아파트를 그러니까요. 살려고를 안 하잖아요. 안 해요. 네.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전세 살게요. 뭐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좀 아마- 지켜보는 거지 그 수요가 없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어쨌든 동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금리라는 게 뭐 이제 다 작용 반작용이 있겠지만 집값 때문에 집값 어떤 상승 우려가 있어서 좀 동결했다 이런 얘기를 네. 이제 하는 총재님께서 직접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네. 반대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은 또 이제 그 뭐 자영업이나 기업하시는 분들 좀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네. 실제 대출 받는 분들 중에 자영업이나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들도 있을 거 네, 아닙니까? 네. 사업자 운영자금 형태로 받으시죠. 네. 그냥 그런 분들은 뭐 이번 대출 규제에 좀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네, 없죠. 왜냐하면 지금 나온 그 규제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네. 사업자 대출에 있어서는 DSR을 보지 않고 그래서 스트레스 DSR에도 자유롭고 가계부채에도 자유롭죠. 그러나 이제는 점점 더 이걸로 우회하는 그런 대출들은 막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사업자 위주로 지금 대출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돈 빌리려면 이렇게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네. 이렇게 담보가 있어야지 보통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사실은 많이 나가고 그 대표자의 소득이라든지 신용을 보고 많이 나가고요. 음. 담보물건이 우량하다라고 하면 그 담보물건을 중심으로 운전자금 용도에 맞게 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예전에 뭐 집도 사고 했는데 이번에 네. 기사 보면은 이렇게 사업자 대출을 집 사면 안 됩니다. 5년간 뭐 대출 금지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 네. 그럼 이것도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네, 이제 충분히 적용이 되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사업자 대출은 이제 운전자금 용도에 맞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기존에 집을 사놓으신 분들은 뭐 이걸 대출 받을 수는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 또한 용도에 유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금 용도에 맞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뭐 봉고차를 산다거나 뭐 이런 건가요? 본인의 사업에 맞게, 그러니까 네. 본인의 사업 자금, 예를 들어서 뭐 고시원을 운영을 한다라든지 무인 카페나 무인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또는 뭐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식으로 부업을 늘리기 위한 또는 이제 현금 흐름을 위한 그런 사업 소득을 위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뭐 주택 구매로 이어진다라든지 이러한 거는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금, 운영 자금에 맞게 쓰셔야겠죠. 그러면 결국에 네. 지금 대출 쪽은 확실히 잡겠다. 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의 경제 활성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유동성 같은 걸 좀 늘리겠다. 이런 약간 그 정부가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시장에 돈은 또 계속 들어올 텐데 그쵸. 네.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결국은 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눈을 좀 돌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쪽도 사실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수익을 얻기는 힘들고 만약에 큰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돈이 다시 어디로 들어올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부동산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주식 쪽으로 부양을 많이 하려고 노력들을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차근차근 진행은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켜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또 돈 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또 집 사야지 막 이런 생각들이 좀 있다 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은 좀 딜레이가 되긴 되겠지만 뭔가 네. 추가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또 요번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동결을 하긴 했는데 네. 오늘 기준으로 뭐 금리는 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담대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잘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가는데 왜 내 대출 금리는 그대로인가요? 또는 오히려 올랐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리지 못해요. 아시다시피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건 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가 붙어서 서울 수도권에 한정된 거긴 하지만 이제 1.5%가 붙잖아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에는 0.75로 유예가 되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형에 한해서는 1.5가 더 붙어서 대출 한도를 줄여서 나가는데 이렇게 가산금리를 붙이는 이유가 금리 자체를 올려서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실질적인 대출 금리까지 낮춰버리면 신규 차주가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로 인해서 대출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 대출 금리도 낮추지 못하고 왜냐하면 가계대출 총량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변동금리 차주가 이제 사실은 지금도 많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주기형 상품으로 했을 때 여전히 스트레스 DSR에서는 한도를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는 변동형 차주가 많았다가 작년부터 이 스트레스 DSR 단계 때문에 고정형 차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년이나 5년 고정하고 그다음 변동으로 가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체감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이 변동금리 차주라 하더라도 주택보다는 비주택 그리고 신용대출 뭐 이러한 쪽으로는 이제 체감을 많이 누리시지만 내 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움직이시려는 분들은 당분간도 더 이제 3%대 뭐 초중반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오지는 못할 것 같고 우대금리를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 금리를 만나보실 수도 있다. 그러나 당분간은 더 내려오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노멀한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원분들 네. 정도가 받는 금리가 한 이제 4%대 초반, 4% 초반 정도. 네, 또는 이제 뭐 전자계약이나 하고 이러면 3%대 후반도 나가는 네. 은행도 있는데 총량 줄이기 위해서 또 이번 주에 올랐어요 오히려. 또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금리가 올라간다는 올라가고 얘기를 있어요.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막아야 되니까 총량을 줄여야 되니까 네. 낮추다 보면 그 은행으로 몰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환권도 안 받아 오려고 하는데 신규 네. 차주를 눌리면 안 되니까 오히려 금리를 높여서 지금 문턱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지금 7월인데 한 9월, 10월, 11월 되면은 거의 뭐 더 받기 힘들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출을
대출은 항상 내가 원할 때 나오는 네. 게 아니고 될 때 받는 건데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시기와 좀 안 맞는 게 문제인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 무리한 대출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 현명한 금융 소비자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는 또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출의 힘을 빌리실 분들은 될 때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야, 그러면 지금 신용대출 금리도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그러니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장하시는 분들은 3%대도 많이 만나보고 계세요. 변동금리 차주가 많기 때문에. 3%도 초중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오히려 초반에 3.29 이렇게 한 분들도 봤고요. 3.29? 왜냐하면 이게 그분의 소득과 신용 점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 대출 자체의 금리가 가장 부수 거래를 통한 우대 금리를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1000점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3%대 초반도 이제 많이 나가죠. 변동금리면. 네. 그러면 지금 대출 중에 뭐 네. 어쨌든 이제 뭐 법인, 뭐 기업 대출 뭐 이런 걸 좀 약간 권장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도 있을까요, 혹시? 권장까지는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만 이제 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출 시장 자체가 조금 얼어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신용대출도 연장권에 있어서는 그렇게 3%대 초반이지만 새로 하시는 분들은 또 4%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차주가 유입되기는 좀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지금 뭐 하여간 돈 빌리는 거는 뭐 지금 쉽지 않다. 네. 기존 거 유지하는 정도만 네. 가능하다. 네. 그러나 여전히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상공인 대출이나 정책자금 대출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네. 혹시 지방에 대출을 받겠다고 하면 지방 물건을 산다고 대출 받는다고 네. 뭐 좀 깎아주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지방 특화형으로 나온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스트레스 DSR 조금 덜 적용. 네, 덜 적용하는 거는 전 은행적인 규정인 거고 네. 사실상 뭐 지방 대출에 있어서 좀 더 대출 주겠다라는 건 지방 은행들 예를 들어 뭐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이런 지방 은행들에 있어서는 가능하지만 지금 일반적인 은행들이 지방에서 집 산다고 더 많은 대출 한도나 금리를 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 그 이금융권들도 네. 지금 어쨌든 뭐 규제를 더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이금융권은 보통 뭐 DSR 조금 더 보고 네, 50%까지 약간 조금 좀 늘려주니까. 여유치를 최대한 뭐 챙겨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현재 이금융권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 예를 들어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이제는 1억 원까지로 막혔고 네. 그래서 이제 전 은행이 이제 1금융권 은행이 항상 더 빠르죠. 1금융권 은행이 막히면 그다음 2금융권으로 넘어오고 이런 형태는 여전히 있으나 2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이럴 수도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가치 총량 규제에 들어가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2금융 또한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위기는 또 아닙니다. 네. 그럼 저 이거는 부동산하고 상관없는데 네. 요즘에 이제 주식 쪽에 요즘에 주식 중에서 네. 은행주들이 막 올라가거든요. 실적도 좋고 막 앞으로 뭐 이렇게 자사주 소각도 하고 막 이런다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주담대 쪽은 어쨌든 지금 막히는 거니까 네, 네.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 그래서 네. 이제 뭐 기업 대출 쪽으로도 늘리려는 은행들이 많아요. 좀 있긴 있어요. 네, 하반기 쪽으로 갈 때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에게 좀 더 특화된 대출을 내주겠다. 또는 네. 기업 대출일 경우에 우대 금리를 주고 한도를 좀 더 주겠다 하는 식으로 기업 대출 쪽으로 영업 이제 전략을 트신 그런 은행도 많습니다. 아, 네. 그러면 기업 대출이라는 거는 사실상 뭐 예를 들어 뭐 법인으로 건물 사고 이런 것들도 그런 기업 것도 대출로 기업 대출이고 사업자 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 사업자 법인 대출. 사업자 대출, 임대 사업자 대출, 매매 사업자 대출 이런 것도 다 사업자 대출이니까요. 네,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이죠. 그럼 예를 들어 뭐 기업 뭐 부동산 뭐 이제 꼬마 빌딩 뭐 이런 거 사는 쪽에서는 네. 금리를 그럼 좀 약간 좀 깎아주나요? 그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변동금리의 수혜를 좀 받아서 많이 내려왔죠 금리가 네. 3%대까지도 많이 내려왔는데 그 또한 대표자의 신용과 소득을 많이 보면서 첨단발 형식으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또한 개별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래나 저래나 하여간 이제 가계 쪽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집 사는 데 쪽의 대출은 뭐 확실하게 맞겠다. 네.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뭐 지방이나 서울이나 상관없이 비슷하게 지금 적용된다고도 얘기해 주셨어요.